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관해서 지난번에 한번 유튜브에 뇌물죄 안 된다 이렇게 올린 일이 있습니다. 재판이 한참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또다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재판 참으로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 이 사건 수사 정말 이상하게 진행해 왔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로 11년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큼 이상하게 수사하고 재판하는 사건을 본 일이 없다. 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 중에서 자잘한 것은 빼고 크게 삼성그룹의 자금 수수 혐의,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 이팔성 전 우리 금융지주회사의 공직임명 대가 자금 수수, 이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전부 한번 일괄해서 보면 물증이 하나도 없어요. 물증이 하나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을 해서 유죄 판결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현재 항소심 정인신문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이 관련자의 진술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 중에 기소된 사람은 김백준 총무기획비서관 딱 한 사람입니다. 김백준 총무기획비서관도 그나마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원래 뇌물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공범이 있기 마련입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에는 통상으로 수사에 협조해 준 사람들은 불구속 수사를 해서 기소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특이하게 뇌물 준 사람도 기소되지 않고 같이 횡령한 사람도 기소되지 않고 뇌물을 받았다 그리고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이명박 대통령만 기소가 되었다. 나는 이런 사건을 처음 봤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수사를 플리바게인 수사라고 합니다. 이 플리바게인 수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당신이 누구한테 돈 줬다고 하면 그 죄는 묻지 않고 받은 사람만 처벌하겠다. 이 미국에서 있는 제도입니다. 유죄협상제도죠. 형량이나 불기소를 조건으로 상대방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런 플리바게인을 하는 제도는 미국 법제에서만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게 없죠. 그런데 플리바게인 수사를 우리 검찰이나 경찰에서 종종 하는 것이 마약 수사입니다. 마약 수사에 플리바게인 수사를 하긴 하죠. 하는데 이거는 마약 수사도 아니고 일반 수사에서 플리바게인 수사하는 것은 나는 많은 사건을 봐도 처음 봤다. 최소한 같이 불구속 기소해서 법정에 세우기라도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재벌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할 때 수천억 받았다고 지난번에 한번 기소가 된 일이 있었죠. 그 사건을 수사할 때 모든 재벌을 불러서 돈 준 액수를 전부 조사를 하고 같이 기소를 했어요. 불구속 기소를.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줬다고 하는데 뇌물 준 사람은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팔성 회장도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스 비자금 횡령했다고 하는데 이 비자금 횡령을 혼자서 하는 거 아니죠. 다스 회사 사장이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스 회사 사장은 기소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 기소를 안 하고 이명박 대통령만 플리바게인으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우선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 삼성그룹 자금 수수 관련되는 돈을 어떤 경위로 받았냐. 검찰 수사를 보면요. 여기 나오는 김석환 변호사라는 분은 워싱턴에서 에이킨 검프라는 미국의 10대 로펌 회사에 근무하시는 한국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2007년도 프로젝트 M이라는 이름으로 삼성그룹과 자문계약을 체결합니다. 삼성그룹은 해외에 특허, 반등핀 이런 사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정한 로펌하고 계약을 해서 자문료를 주고 로펌에 소송 가기 전까지 자문을 받거나 소송 가서 또 소송 비용을 별도로 주고 그런 재판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킨 검프하고 2007년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매월 12만 5천 달러씩 자문료를 삼성에서 보냅니다. 또 여기에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2011년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육해에 지급한 금액은 전부 합치면 585만 달러 67억 7,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삼성그룹과 에이킹건프 로펌과 자문계약으로 맺은 이 돈을 전부 이명박 대통령이 돈이다. 다스 소송 대가로 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다스에 소위 사기당했다 이래가지고 김경주의 회사에 청구한 돈은 140억입니다. 근데 140억 찾으려고 67억 7,400만 원을 소송 비용 제공했다. 그것도 상식이 안 맞죠. 안 맞고 돈 준 사람이 기소가 되지도 않고 또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이학수 부회장 항소심 증언을 보면 그거 도와주면 뭔가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일방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식으로 증언을 했어요. 뇌물이라는 것은 직무에 대한 부당한 대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하고 직무상 무슨 요구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해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주는 사람이 이득이 될 것 같아서 줬다. 이런 불명확한 진술이 있고 또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김석환 변호사가 삼성에 관한 소송을 에이킹건프에 맡게 해주면 MB 워싱턴 미국 소송을 무상으로 해주겠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원래 말을 한 김석환 변호사의 말을 들은 사람의 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법률적으로 전문 진술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진술자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 확인이 돼야 돼요. 그걸 확인도 하지 않고 김석환 변호사 증거 신청도 하지 않고 또 변호사가 증거 신청을 하니까 증거 신청에 검찰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돈 준 사람이 기소가 되지 않고 또 뭐 때문에 줬는지 명확하지도 않고 직무 대가성도 없고 삼성그룹과 에이킹건프사의 회사 자원의 자문계약을 이명박이한테 준 돈이라고 둔갑시키는 절차가 너무 허술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을 직접 뇌물로 보기 어려우니까 제3자 뇌물수수로 바꿨다고 합니다. 제3자 뇌물수수든 직접 뇌물수수든 간에 직무에 대한 부당한 청탁을 받고 해준 일이 없다면 뇌물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의 말에 이어서 이것은 뇌물죄가 될 수가 없다. 두 번째, 다스 비자금 횡령의 건을 보면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자금 339억 원이 다스의 대주주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에게 전달되었다. 김재정 씨가 여기 최대 주주죠. 근데 339억을 가져갔다. 이 이익금으로 가져갔는지 무엇으로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돈은 김재정 씨한테 전달이 된 모양인데 그럼 김재정 씨한테 전달된 돈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전달이 되어야지 횡령을 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김재정 씨한테 전달된 돈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전달됐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또 이명박 대통령한테 전달되었거나 이명박 대통령에게 쓰여졌다는 그런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다스의 김성우 사장이 불법 자금을 인출해서 횡령한 것이 되죠. 그러면 김성우 사장을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김성우 사장 이분도 기소가 안 됐어요. 안 되고 자수서에 뭐라고 썼나 하면 사실대로 얘기할 때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자기는 기소가 안 됐다는 거. 이 플리 박해인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이팔성 자금 수수의 건도 한번 봅시다. 2007년 대선 및 2008년 총선 전에 이팔성 씨가 이상덕 의원 등을 통해 대선 및 총선 자금으로 19억 6,230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돈이 조사를 내보니까 성동조선해양의 돈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성동조선해양의 돈을 이팔성 씨가 받아가지고 대선이나 총선 자금으로 줬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팔성 씨는 뭐가 됩니까? 이 브로커가 되는 거죠. 브로커가 되고 정치 자금이라면 정치 자금은 전달자가 되는 것이죠. 공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 자금이 아니고 뇌물이라면 뇌물 공여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팔성 씨는 기소도 되지 않았어요. 이 돈이 이상덕 의원한테 전달됐을 뿐이지 이명박 대통령한테 전달된 흔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
그러면 선거 캠프를 자금 제공하고 도와준 사람은 맞겠죠. 그러면 도와준 대가로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우리 금융지주회사 임명할 수도 있겠죠. 선거 캠프 출신이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 캠프 출신들이 지금 우리나라 공기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300명이 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전부 문 대통령이 뇌물수수한 것인 겁니까? 용역을 제공한 것만 해도 뇌물이 되죠. 그래서 과연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느냐. 또 얼마나 분리박해인하는 그 사람들이 검찰에 쪼였으면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은 자기 아들이 중소기업을 하는데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거짓말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건이 유죄가 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조종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분리박해인이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한계는 있습니다. 생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거, 그건 믿기가 어렵죠. 또 분리박해인으로 얻은 증거는 독립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믿기 어렵기 때문에. 거짓 약속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임의성 문제가 생기죠. 진실성 문제도 생기고. 임의성, 진실성이 의심이 가면 그것은 증거로 할 수 없죠. 그래서 분리박해인으로 얻어진 증거는 독립증거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보조증거로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조증거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할 수는 없다. 보조증거라는 것은 다른 독립증거가 있을 때 그 진실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보조해주는 증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수사는 분리박해인에 대한 그런 전형적인 수사고, 그 분리박해인에 대한 그 수사가 법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조증거이기 때문에 다른 독립증거로 또는 물증으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오늘 다시 드립니다.